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휴가철인데 휴가 못 떠나신 분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오늘 추측할까요? 핑크로봇님 1등 하셨고요. 시우민우 아빠 1등 해봤으면 내일 할 수 있어요. 홍재동 꿀주먹님 안녕하세요. SGG님 좋은 한 주 휴가라 추측합니다 하셨는데 휴가라서 듣고 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어디 다니기가 좀 쉽지 않은 계절은 분명해 보이네요. 7293님 맨날 운전하느라 귀만 쫑긋했는데 오늘 휴가라 9시 기다리면서 처음 추측합니다. 조용한 열성팬 여기도 있어요 하셨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갑자기 식구가 떠오르네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뭐 울적할 땐 뭐 있겠습니까? 경제발전소 듣는 거죠. 자, 손님 오셨네요. 서민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서주든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병 걸렸을 때 국가가 지원해주는 국가의료제도 관련해서 준비를 해오신 거죠? 네, 우리 모두 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인데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 건강보험만큼은 진짜 세계 초인류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 아픈데 이 예. 보험 때문에 병원 출입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제도 이름이 좀 어렵거든요. 네. 오늘 1번으로 가져오신 게 산정특례제도? 이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큰 병 걸리면 중대한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 크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진료비를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네. 암이나 아니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 큰 병 걸린 가족이 집에 있으면 뭐 진료비 월에 수천만 원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질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암, 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희귀 질환들 혹은 중증 난치 질환, 뭐 결핵 환자, 중증 화상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병에 걸린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아니면 진단이 어려운 그런 질환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헬프라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이 되고요. 또 올해 1월부터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중증 아토피. 그러니까 아토피가 그냥 단순히 가렵고 하는 이 피부 질환으로 끝나지가 않는 경우가 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중증 아토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고 또 원추각막증 그리고 문해수두증 이런 이 68개 질환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혜택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정 특례 제도를 통해서 본인 진료비를 얼마나 줄일 수가 있나요? 일단 해당 질환이고 해당 대상에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입원이나 외래 검사 이런 것들 할 때 질병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내야 될 돈은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한 1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암 같은 경우 암이나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중증 화상, 뭐 중증 외상자 이런 중증 질환자는 5%만 내시면 돼요. 요양급여비의 5%만 내시면 되고 희귀 질환이나 중증 난치 질환 그리고 중증 치매도 보장을 해주는데 본인 부담률은 10%. 그리고 결핵은 아예 안 내도 되는 0% 해당이 되고요. 결핵은 이제 거의 박멸됐잖아요. 그런데도 남아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구나.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7월부터는 그래서 잠복 결핵 감염, 그러니까 내가 결핵에 걸린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치료가 완전히 안 끝난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해서도 산정특례가 확대 적용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아예 치료비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이제 급여라고 부르는데 이 급여의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을 진단받았다, 네. 간암을 진단받았다. 그래서 영수증을 끊어봤더니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가 있고 뭐 비급여 이렇게 항목이 있잖아요.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는 게 전체의 5%. 그러니까 총 300만 원이 나왔으면 15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제도 같은데 일단 비급여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요거는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비급여 부분이 보장이 안 되고 급여 부분만 되기는 하는데 이 전체 또 다 되지도 않아요. 이제 두 가지 크게 안 되는 것들인데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게 있고 이제 급여 항목이지만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선별 급여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전액 본인 부담이 뭐냐? 건강보험 적용되는 질병, 네. 이기는 한데 이게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이다, 중대한 과실 네. 이런 게 생겼을 경우 아니면 급여가 정지된 경우 아니면 학교폭력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 당연히 산정특례 제도 못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별급여는 뭐냐면 비용 대비해서 치료 효과가 낮아서 이 필수적 진료는 아닌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큰 진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이제 악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여만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암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비싼 뭐 질환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일단 급여 혜택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또 추가적으로 또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이제 민간 보험의 영역에서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미리 알아두시는 건 어쨌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10% 정도까지만 부담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개인의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도 조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사실 광범위하게 그렇죠. 그 보장이 되는 건데 뭐 미국하고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네. 산정 특례제도 이거 지원은 무한 정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질병마다 좀 기간이 달라요. 일단은 이 암하고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 요거는 이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야 되고 한번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입원해서 해당 치료를 위해서 고시된 수술이 있어요. 혹은 해당 약제 투여가 있는데 정해진 것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1회 수술당 30일까지. 다만 여기에도 이제 예외가 있는데 이중 복합 선천성 심기형 질환자 또는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게 60일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30일 그리고 요 두 가지 해당되면 60일 이렇게 늘어난다 보시면 되고 중증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진일로부터 일단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률은 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핵 같은 경우는 아예 뿌리를 뽑고자 그냥 치료 기간 내내 네. 본인 부담률 이제 면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잠복 결핵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산정특례 적용 시작 일로부터 1년간 진단을 받은 경우에 다만 이제 그럼 1년 이후에는 치료를 못 받냐?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5년 뭐 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년 동안 완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재등록해가지고 그 기간은 다시 연장되니까 이것만 해주고 그럼 치료를 못 받는 건가? 내 돈으로 다 내야 되는 건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재난적 치료비라고 하는데 큰 병에 걸렸을 때 이게 가산을 완전히 탕진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막아주겠다는 건데 이 제도는 그냥 병원에 다니면 병원에서 신청이 되는 겁니까? 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환별로 등록 신청서 등록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병원 내에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받아가지고 공단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출력을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이런 질병에 해당되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 이제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을 받고요. 그런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중증 외상 같은 경우에 이 총각을 다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질병들은 아예 자동으로 이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좋네요. 예,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까 암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치료들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의료비 지원란을 보시면은 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또 병원 업무팀에서도 이런 것들 다 상담을 해주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은 뭐 병원에다 문의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공단 1577에 1000번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대형 병원은 아마 대부분 병원의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셔도 될 텐데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본인이 얼마까지만 부담해라 이런 제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병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가 1년 동안 내는 병원비 이게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만큼 다 돌려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아무리 많이 아프고 잦은 질병으로 병원을 가더라도 1년 동안 요 정도까지만 병원비를 부담을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나라에서 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쭉 낸 거를 합산해 봤을 때 공단에서 봐서 작년에 병원비 많이 쓰셨네? 그러면 한 8월 정도에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이 정도 이상을 초과해서 쓰셨으니까 요거는 환급 신청을 하세요.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가 본인 부담 상한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소득을 총 10가지 구간으로 나뉘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게 1분위 구간, 제일 높은 게 이제 10분위 구간으로 나뉘는데 1년 동안 진료비 같은 경우에 1분위는 적게는 뭐 81만 원에서 많게는 125만 원 정도까지만 내 돈으로 내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나라에서 내주고요. 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진짜 연봉이 뭐 몇 억씩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584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그러면 그걸 초과하는 진료비를 만약에 본인이 부담했다 하면은 이게 그냥 환급을 해줍니까? 이것도 따로 신청을 따로 해야 신청을 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8월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소득 10분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건강보험료로 지역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약 23만 원 정도 그리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한 22만 6천 원 정도 요거를 이제 초과하시는 분들이 소득 10분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월급이 이 정도니까 건강보험료 이 정도 나가더라. 그러면 연간 쓰는 게 584만 원 정도까지만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입니다. 이제 비급여 항목은 안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다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5681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산정 특례제도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바로 그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대상자가 되었는데 삶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치료가 어려워서 평생 갖고 가야 한다는데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오래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셨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다고 하셨으니 정말 다행인데요. 그래요. 이런 제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신청하는 방법도 네. 이제 사전급여랑 사후급여랑 좀 나뉘거든요. 이제 사전급여는 뭐냐면 같은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쭉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한 해 동안 그 병원에서 의료비 얼마 쓰는지 이 병원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봤을 때 이분 584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네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공단으로 신청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거는 따로 내가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사후급여라고 있는데 이거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닌 경우에 그러니까 뭐 1월에는 A라는 병원에 가가지고 한 100만 원 쓰고 한 3월 정도엔 또 다른 곳이 아파가지고 뭐 B라는 병원 가지고 한 200만 원 쓰고 그럴 이런 일은 식으로.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잦은 뭐 병치를 하거나 또 아프신 경우, 편찮으신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합산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알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제 연락을 해줍니다. 8월 정도에 연락이 와서 네. 환급해 가라. 근데 모르고 있어도 이제 연락이 오니까 다만 그 시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병원비를 많이 써가지고 부담이 되는데 요걸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 정도를 뭐 빚이 생기거나 하시는 네.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기간은 조금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실손의료비 네. 우리가 실제 병원에서 쓴 의료비를 돌려받는 게 이제 실손의료비잖아요. 실손의료비의 약관 중에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면책사항 중에 이런 본인 부담 상한제를 넘어서는 의료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낸 돈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더라도 580만 원 정도를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쓴 의료비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도 얘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보험사 참 부지런하네요. 근데 만약에 연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네. 10분위에 속하는 부부가 있다고 쳐봐요. 네, 소득은 뭐 최대. 가장 소득이 많은 10분위. 그렇죠. 그러면 부인이 만약에 지난해 본인 부담금으로 그
의료비를 300만 원까지 썼고 네. 남편도 아파서 300만 원 썼다. 아하. 야, 한 집에서 상한선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거잖아요. 네, 600을 썼다. 그렇죠. 그러면은 584만 원 최대치로 쳐도 16만 원을 더 쓴 건데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별입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가구 합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구수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만 써도 이게 넘어갈 수 그렇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별로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그렇군요. 우리 교통 정보 듣고 올까요?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오늘 본인 부담 상한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1688님이 이런 의견 주시네요.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의료비 더 쓴 거 돌려받았는데 실손보험사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거 돌려줘야 하나요? 하셨는데 방금 대답해 주셨죠. 네, 어쩔 수 없이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실손보험사가 전산에서 많이 다들 이제 확인을 해서 이분이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데 이 급여와 비급여가 영수증을 우리가 제출을 하잖아요. 그 영수증을 보고 보험금을 줍니다. 그런데 급여 항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한선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먼저 알려줘요. 고객님, 네. 요거 내년에 그 초과분은 다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 보험사에서는 못 드립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안 주거나 혹은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경우에 네. 이거 본인 부담금 초과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환급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뱉어내셔야 됩니다라고 미리 안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연락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돌려줘야 다른 보험금 청구할 때 아마 이상이 없겠죠. 근데 이게 제도를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본인 부담 상한선 이상으로 의료비를 썼다고 하면 굉장히 진료비로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료보험이 다 보장을 하고도 내가 6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건데 이상을 네네. 썼다는 건데 그러면 실손보험 일단 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손보험 회사들이 받아가면 안 돼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가입한 이 보험은 사기업의 개인 보험입니다. 나란 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사보험의 영역까지 신경 쓰면서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까지 할 만한 연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현장에서는 뭐가 불편하냐면 환급받는 시점은 내년인데 문제는 지금부터 실손보험에서 안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돈이 급하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쪼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 거예요. 그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2009년 표준화 이후에는 아예 약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의해서 혹은 산재로 인해서 돌려받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저희가 보상을 안 해드립니다. 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민원을 걸거나 하더라도 네. 어쩔 수 없이 못 적용받는, 못 보장받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이 돈 주는 순서만 좀 바꿔도 좋지 않을까 네. 싶은데 암 환자 의료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지원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책을 나눴었는데 이제 아예 올해부터는 좀 7월 1일부터는 심플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암 환자가 해당이 돼요. 전체 암 환자가 해당이 되는데 급여하고 비급여 상관없이 3년 동안 최대 300만 원. 요게 이제 300만 원까지로 이제 본인 부담 상한이 경감 대상이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암 검진으로 진단받은 5대암 아니면 또는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 급여 본인 부담금이 최대 200만 원까지였는데 3년 동안 요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네. 왜 사라졌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지원 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통폐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심플하게 하나로 합쳐지고 조금 더 지원 범위는 늘어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물론 병원 갈 일 없는 게 최고죠. 제일 좋지만 그래도 뜻하지 않게 아니면 정말 예상치 않은 큰 병에 걸린 가족이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병원비 부담을 덜면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오늘 정리해 본 게 산정특례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이런 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어디 가서 물어봐도 뭘 물어볼 텐데 네.
일단 단어는 내가 기억을 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어디다 알아보면 됩니까? 뭐 일단 내가 치료비가 의료비가 지금 부담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 1577 10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요즘에 굉장히 전화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담원들이 재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사 찾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지사를 찾아 보면은 지사별로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곳이 뭐 마포구다라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 마포구 지사가 있겠죠. 여기에 해당 지사 각 팀별로 부서별로 연락처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좀 빨리 연결이 되고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질문 올라온 거 몇 개 답을 좀 해드릴까요? 7579님, 지난해 제가 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로 몇백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환급 가능한가요? 물어보셨는데 이게 600만 원 이상 썼을 때를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무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소득분위가 소득이 해당되느냐. 내가 적었는데 병원비를 많이 썼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럴 그렇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소득분위에 해당되신다면 당연히 이제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8월이 됐으니까 아마 작년에 그만큼 쓰셨으면 요번 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 정도 연락이 올 겁니다. 혹시나 미리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알려드린 대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리 물어보시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환급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병원비 잘 살펴봐야겠군요. 이런 의견 많으신데 5496님이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극히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네요. 건강보험은 국가복지 공공급여고 보험사는 사적 영역인데 왜 관여해야 됩니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실손보험에서는 어쨌든 상한선 이상으로 나간 진료비는 실손에서 보장을 안 하는데 해준다. 실질적으로는 가입자가 돈을 지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보험사가 지급을 해주고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손보험사 받아가면 네. 이 재난적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 돈을 1년 정도. 주고받는 순서를 좀 바꾸는 거는 요거는 운용의 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가끔 가다가 보험사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확약서 같은 거 쓰고 환급 받으시면 돌려주세요 하는 일단은 보험사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환급 받으면 다시 가져갈게요 하는 경우가 있군요. 네, 근데 점차 줄이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요. 한번 그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5443님 자주 오시는 분이죠. 손님으로 왔다가 가족이 되는 좋은 방송 하셨는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제도들 많이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김현 소장님,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요거 7월부터 바뀐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 앞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이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폐합됐다고 하셨는데 네. 요 국가 암검진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그 보장하거나 아니면 진료하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뭐 50%에 대한 지원 뭐 이렇게만 이루어졌었는데 아예 7월 1일부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전부 다 기준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병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제도는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